갑자기 입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화면 안 뜨네. 보여요? 나는 왜 여기 안 보이지? 음, 다시 들어가죠.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거스티입니다.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거스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소리가 너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도네? 댓글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D-Day로 돌아온 어거스틴입니다. 지금 여기는 현지 시간 뉴욕 기준 오전 10시고요. 저는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공연인데 굉장히 설레네요. 앨범 발매된 지가 한국 시간으로 22일에 발매가 됐으니 거의 일주일 다 돼가는데 이렇게 앨범 발매 라이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발매 초부터 들어올까요? 여기 보시면 있겠지만 Congratulations D-Day 릴리즈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D-Day 앨범 댓글 보겠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D-Day 어거스트 D 트릴로지의 3부작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3부작의 마지막 D-Day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댓글 보겠습니다. 연기는 왜 캐치 안 했어? 그러게요. 이번에 연기 관련된 이야기가 많더라고. 친구들도 연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내일 공연인데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목이 좀 가라질 수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 계속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D-Day 앨범 나왔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이 D-Day 앨범 저도 앨범을 만들 때 과정에서 컴펌한다고 보긴 했지만 이 풀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다음날 제가 출국을 하게 됨으로써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풀 이렇게 쌓여져 있는 패키지를 본 적 없는데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곡을 아주 넣은 앨범. 정규죠, 정규. 사실 이 곡의 이 집중도를 위해서라면 사실 싱글로 10번 내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이었지만, 이 어거스트 D 뚝심 있게 D1 10개, D2 10개, D-Day 10개 뚝심 있게 갔습니다. 자, D-Day 언박싱. 제가 이번에 앨범을 패키지까지 전부 다 이제 컨펌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이거 좀 신기한데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보니까 또 안 나오네. 빛이 밝아서 그런가. 아무튼 이번 앨범 포토카드 있고요. 있습니다. 가사지 있고요. 스티커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에 붙여야지. 핸드폰에 붙이십시오. 갤럭시에 붙이십시오. 포스터. CD로 들으신 분 계십니까? CD 플레이어가 있으십니까? 저 어릴 적에 CD로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나 포토카드 이거 나왔습니다. 네, 두 가지 버전이죠. 두 가지 버전의 앨범입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전곡에 제가 전곡을 또 썼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앨범 작업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 뭐였지? 난 공개된 사진들 되게 다 좋았는데 투어 후드 슈가 크루 후드입니다. 이건 투어 크루 후드. 좀 이따 이제 뭐 뮤비 리액션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할 겁니다. 제가 이것도 사비로 만들어서 또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다 전달을 했죠. 댓글을 봅시다. 배우 안 하려고? 배우 할 생각 없는데.
끊긴 건가? 배우는 이제 배우분들이 하셔야죠. 이거는 공식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사비로 만들어서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기침 감기 걸렸어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좀 건조해가지고 약 먹고 좀 있습니다. 앨범에서 가장 좋은 노래, 노래 뭐 이것저것 저는 다 좋아하지만 다 제가 쓴 건데 어떻게 하나라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좀 쭉 들으면서 트랙 순을 이제 제가 다 짜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트랙 순 짤 때도 대충 이 섹션을 좀 나눠서 짜는 편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끊기는데? 나만 끊기나? 스누즈 가사 좋아요. 스누즈는 저도 되게 애정하는 곡입니다. 30대인데 교복이 잘 어울리는.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이야기해 보시죠. 다큐멘터리 어떻게 잘 보셨나요? 로드 투 디데이. 로드 투 디데이. 원래 시작은 이제 앨범 작업 이제 다큐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작업 다큐가 되어버린, 그리고 라이브 클립들. 저의 이제 그 작업, 평소 작업하는 모습에 한 10분의 1도 담기지 않았어요. 매 순간 카메라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것들이 있죠. 되게 재미난 것도 있고 되게 괴로운 순간,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담기지 않았나 해가지고 다들 좀 재밌게 보셨지 않았나. 라이브 클립 너무 좋아. 라이브 클립 뭐 이야기를 하자면 첫날 찍은 게 이제 좀 날짜를 좀 띄어서 촬영을 했는데 첫날 찍은 게 사람이랑 사람 파트 2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이 되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어렵죠. 보통 라이브 클립 하나를 찍으면 한 번만 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어야 돼가지고 한 곡당 3번씩 찍었는데 그 사이에 한 2주 정도의 텀이 있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랑 사람 파트 찍고 2주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뭐 검사를 다 하기는 했지만 자가키트랑 뭐 실제로 병원 가서도 검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촬영을 이제 강행을 했던 건데 그때 뭔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코비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이 완전히 그냥 목이 진짜 안 쉬는 편인데 완전히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해금, 극야, 데시타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때 야외에서 영하 1도에 보면 아시죠? 입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찍고 이 셋째 날 때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찍었죠. 진짜 지금 근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일 때 좀 찍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보완해서 투어로 지금 왔습니다. 투어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댓글 볼게요. 서울 콘서트 티켓 다 매진돼서 갈 수가 없다고요. 지금 끝났나? 추첨 이제 막 하지 않아요? 아직 매진이 됐나? 모르겠네. 살 많이 빠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지금 투어 준비한다고 좀 잘 먹었어요. 먹지 않으면 이제 공연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라면 탄수화물을 좀 잘 안 먹고 사는데 탄수화물을 조금 로딩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위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보기에는 쪄 보이는지 안 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몸에 수분감이 좀 있어요. 귤 먹어도 되냐고요? 가져가십시오. 헤어스타일 너무 예뻤다고요? 뮤직비디오? 아니,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좀 이따 보면서 할 텐데 그건 그때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작업하고 왜 찍었는지 좀 그때 좀 이따 뮤직비디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앨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앨범을 좀 들으면서 해봅시다. 첫곡 디데이. 뭐야? 이거 위버스로 들어오면 노래 끊기는구나. 그럼 댓글을 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다시. 디데이 작업을 디데이 작업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원래는 달려라 방탄의 비트 두 후보가 있었어요. 두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달려라 방탄의 비트랑 얘랑 두 개가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수가 지금의 달려라 방탄 비트를 선택을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 여기 썼었거든요. 랩도. 근데 그냥 버리기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쓸게 해가지고 기존 이제 비트를 이제 쓰신 분과 협의를 해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썼었고 아무래도 디데이라는 앨범의 포문을 여는 곡이다 보니까 인트로성 벽이 좀 강했어야 돼가지고 되게 처음부터 이제 훅이 들어가는 임팩트가 있게끔 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말 안 믿기시겠지만 해금의 이제 제가 해금이 너무 벌스가 잘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던 버전의 훅이었어요. 트랜스포스 기준으로 해금을 한 6개로 올려서 튠을 걸어가지고 이 훅을 만들고
이걸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 와중에 A&R 분한테 들려드리니까 그 전 버전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 곡은 아까우니까 이걸 DD로 가져가자 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벌스에는 되게 쉽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이거 썼었는데 그게 이게 그 다큐에는 안 나왔더라고. 근데 엄청 빨리 썼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이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좀 써야 되다 보니까 좀 빨리 나왔어. 하루에 벌써 2개 다 썼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다 뜨고 이제 영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막 영어 가사를 써놓은 상태로 이제 남준이한테 부탁을 해서 남준이가 좀 도와줬던 아무튼 그런 곡입니다. 디데이는 목 괜찮냐고요? 목은 괜찮은데 기침이 좀 나와요. 목은 괜찮습니다. 자 다음 곡 타이틀곡 해금입니다. 타이틀곡 해금입니다. 이거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대치타를 만들었을 때 비트 다 만들어 놨고요. 훅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베이스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엄청 유행하는 드릴이라는 이 장르의 리듬을 좀 가져와서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큐베이스 프로젝트를 딱 보면 리듬 단의 808은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좀 트렌디한 리듬을 좀 가져와서 쓰는 게 어떨까 하면서 가져왔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릴의 랩 쓰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쓰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거 알다시피 당진 가서 썼고요. 이미 3년 전에 대사 끝나고 시리즈로 1인 2역의 그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이 콘티를 어느 정도 다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나리오와 콘티를 써놓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가 뭐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음악을 내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처음 3년 전에 만들 때도 이거는 보는 음악이다 라고 이미 생각을 했고 대시타의 연장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그러니까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금은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만든 곡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고요. 안무가 공개됐었죠. 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머리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옛날에 찍어놓은 거고 제 기억으로는 태국 가기 전에 찍은 걸로 기억해요. 아닐 수도 있어. 네, 아무튼 고맘때쯤 아니요. 가기 전에 찍었지. 근데 이거는 아니 저도
뭐 음악 방송이나 여러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이돌의 컨텐츠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안무 영상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좀 오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되게 안무 영상 찍고 싶었어요. 춤을 연습을 뭐 틈틈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봐서 아시겠지만 절대 라이브 하면서 출 수 없는 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즐거우셨으면 해가지고 그냥 되게 찍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 나는 그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이제 친구들 막 무슨 어떤 뭐 채널에서 춤추는 거나 이런 것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하는 마음에 찍었던 거라, 무대에서는 좀 보시기 힘들 수 있어요. 저거 하면 공연 못 할 수 있어요. 저거 찍을 때 이제 댄서분들도 한 번 찍고 나면 막 숨을 막 헉헉거릴 정도로 되게 힘든 안무였습니다. 해금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이따 뮤직비디오 보면서 리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금의 제작은 그랬어요. 그냥 좀 굉장히 괴로웠다 작업하는데 쉽지만은 않았다, 뭐 이런. 자, 해금 맞아 비트 제가 다 만들었죠. 이게 그 악기 해금과 동시에 이제 금지된 것을 푼다라는 뜻의 해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약간 좀 친절하지는 않은 곡이에요. 곡 자체가 설명도 사실 그렇게 장하지가 않고 가사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외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어디까지 해석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 고민도 좀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뮤직비디오가 다한 그런 곡이 아닌가. 비트 만들 때 되게 비트 되게 뚝딱 나왔어요. 그냥 대시다 다 끝내고 그 인도숲 촬영할 때쯤 찍었는데, 이 프로젝트 보면 프로젝트 이름이 딥박이거든요. 되게 화나는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막 엄청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해금할 때 이제 다시 앨범 작업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해금 어디 있지 했는데 아무리 프로젝트 찾아도 해금 프로젝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래서 하나씩 다 들어가는 딥박이라는 폴더 안에 있더라고. 아무튼 뭐 또 생각나면 해금 관련 에피소드 생각나면 또 진행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 허. 허. 아니 이게 크레딧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처음 비트 스케치를 제가 해가지고 이정현한테 넘긴 곡이었거든요. 만들어진 지 이것도 좀 됐던 비트인데, 이게 쭉 제가 이제 노트북에 작업을 한 것들을 쭉 들으면서 이제 앨범에 뭘 넣을까를 찾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언제 썼지라는 게 날짜가 적혀있긴 한데 이거 내가 썼었나? 할 정도로 까먹고 있다가 이거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정리해가지고 이정현한테 보내서 이정현이가 또 정리하고 받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던 곡인데, 이거 훅 어떻게 썼더라? 훅도 써놨었네. 맞아, 훅도 써놨었어 내가.
가사만 붙였어. 그냥 벌스를 썼던 것도 작업실에서 썼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 다트한테. 그 호비 그러니까 저번 D2에서 남주인이랑 이상하지 않은가를 하고 호비랑 하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랩 피처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피처링 벌스 2를 비워놓고 누구를 할까 하면서 이제 피처링 할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찾아봤죠. 뭐 외국 래퍼들도 있었고 뭐 국내 래퍼들도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호비만큼 믿고 잘할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에서 되게 여유롭게 비어가면서 툭툭 내뱉는 걸 정말 호비가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트도 드릴이거든요. 뭐 드릴에도 되게 종류가 많긴 한데 전형적인 뭐 2, 3년 전에 엄청 이제부터 빌드업이 됐던 이제 드릴 이제 리듬인데 이게 진짜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 비트들이 나올 수 있는 벌스 그러니까 랩의 플로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호비가 되게 엄청 어려워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오만 오늘 할 수 있어. 너는 베스트 래퍼야. 이러면서 이제 응원을 많이 해줬죠. 그걸 써서 받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오케이가 됐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 피처링이 이제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시간을 할애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한 번만 다시 써보면 안 될까라든지 뭐 이거 약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를 왜냐면 그는 그 창작자의 몫이니까. 그래서 내가 외부 피처링을 가급적 잘 못 쓰겠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들 너무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줘서 여태까지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지만 이 내가 생각하는 의도랑 다른 게 왔을 때 약간 뭐랄까 그런 거랄까. 근데 호비는 한 번에 너무 좋은 걸 가져다 줘서 그게 수정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훅에서 들어보면 호비가 막 애드립도 치거든요. 뭐 왜 야야야야야 이런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 살려서 썼던 그런 겁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누구한테 막 분노할 그게 없어. 분노할 대상도 그냥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내 안에 독이 다 빠져나갔나 싶을 정도로 쓰면서 약간 좀 순한 맛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곡 아미그달라입니다. 아미그달라 이것 또한 이것도 인더숲 뭐 전후로 찍었던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비트는 이정희가 만든 거고 비트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다 제가 쓴 곡입니다. 근데 이거 처음 작업했을 때가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아미그달라가 된 제목이 왜 아미그달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더숲을 찍을 때가 이제 딱 그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공연을 못 가고 모든 게 일정이 올스탑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촬영을 갔던 거였는데 인더숲을 뭐라도 좀 해보자 하면서 그때 당시로 이제 진짜 저뿐만 아니라 전 멤버가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런 상황을. 왜냐하면 투어가 막 다 없어지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어할 때 제가 이제 그 강의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 가서 이제 강의를 듣기도 했고 거기서 편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살면서 사실 편도체라는 걸 들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편도체가 뭐야? 편도체가 뭐야? 그래서 이 편도체 관련된 공부들 그때 거기서 이제 들었던 거는 이 집안에 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정말 너가 보기 싫어하는 이런 쓰레기들을 그냥 창고 안에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서 이제 썩은 애가 진동을 하지 않겠냐. 근데 집안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지.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그 편도체 안에 들어가서 나의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트라우마, 그 편도체 트라우마를 이제 방어 기제로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나는 괴로워할까? 힘들어할까? 라는 고민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그때 당시로는 그냥 이거 되게 우연하게 뭐 좋아지겠지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항상 최악만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그때 이유들을 알았었죠. 내가 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 뭐 몇 가지 치료들을 또 받으면서 그걸 싹 다 정리를 했던.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윤기 씨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원래 이렇게 막 쓰거든요. 글 같은 걸 쓰는데 음악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이거 진짜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스 1에서 후렴까지 한 30분? 가사까지 한 번에 그냥. 근데 저희는 이제 곡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되게 방언 터지듯이 나온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남이게 달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인도숲에 갔고 인도숲에서 그 책을 보고 내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되게 주제가 같네 아몬드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 이게 어떻게 읽는 거야 아시겠지만 아믹달라입니다.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형들한테 모니터 들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이러면서 아미 이러면서 아미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편도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의 좀 더 뭐 뮤직비디오 뭐 제가 보면서 리액션 하겠지만 이때도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3년 전에 거진 끝냈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뭐 뮤직비디오 관련된 이야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거지만 아무튼 좀 뭔가 예전에도 인터뷰에서 좀 말했지만 제가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들 특히나 어거스트 뒤로 되는 것들은 그 뭐랄까 다 일단 끝난 상태에서 다 해결을 한 상태에서 되는 겁니다. 그걸로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극복을 한 상태에서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 치유 과정이 저는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친구들은 이제 음악 치료나 이런 거 뭐 받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쓰면서 정리가 되고 극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미그 달라라는 곡을 이제 하고 작업 내내 굉장히 굉장히 좀 신났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내가 그렇게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순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막 코러스 같은 것도 막 받으면서도 막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해보고 되게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디데이 가사에서 이야기했지만 과거는 그냥 과거의 일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앨범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듣고 설명을 하고 앨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곡에 대한 설명과 곡에 대한 설명이라고 곡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은 듣는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딱히 어떠한 가사의 해석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작업을 어떻게 했고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했는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DL 사실 이 트랙에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트랜지션 트랙이거든요. 물론 좀 이따 뒤에 인터루드로 설명을 하겠지만 아미그달라까지 좀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갔다면 사실 여기서 한반 이게 10개가 다 무거운 주제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좀 환기를 시켜야 되는 트랙이 필요했었어가지고 이것도 한 3년 전에 써놨고 벌써까지 다 써놨는데 노트북 어디 한 켠에 박혀 있었던 거죠. 뭐 넣을까 하다가 이거 있었네 하면서 갑자기 찾아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고 편곡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음을 했던 곡입니다. 사실 이 친구에 대한 기억이 유독 별로 없어요. 벌스도 되게 빨리 썼고 막 그런 것들 그냥 뭐랄까 조금 그냥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이 트랙부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 파트 2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는 정말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썼지만 이제 뭐 좀 더 사람 파트 2 때 사람 파트 2가 왜 선공개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유기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SDL 낼 때까지는 이게 다 마스터가 나와서 모니터를 이제 쭉 돌리기 전까지는 그냥 사실 제일 안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 음악 되게 편하다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 아도라 우리 도라의 기가 막힌 코러스. 이제 작업 다 끝내고 이제 코러스 했던 이제 친구들이랑 작업가 애들이랑 이제 내가 밥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거여진이 도라가 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이 분위기 환기를 가져가는 트레미스트 짤 때 이렇게 섹션들을 나눌 때 항상 그 배치를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 파트 2가 나오고 SDL이 나오면 약간 좀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상 사람 파트 2를 위한 이제 징검다리 같은 트랙인 거죠. 그렇다고 막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네. 제가 배치를 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파트 2 근데 이거 왜 이게 성공개였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성공개를 아미그달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미그달라
솔직히 어려워요. 나 되게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아미그달라라는 제목으로 곡이 나온다? 이거 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어거스트 D와 슈가의 싱크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뭐 어쨌든 그 팔레트 봐서 알겠지만 이 아이유 씨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작업도 했었고 알고 지낸 지가 좀 됐었어가지고 피처링 부탁을 했었죠. 원래 이거의 가이드 버전이 있어요. 전국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거스트디라는 생소한 이름이 차트에 올라갔을 때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이유 씨의 목소리가 필요했고 다행히도 너무나도 곡에 잘 어울렸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면 그냥 사실 또 내용이 없잖아요. 그 패션 화보 같은 느낌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 제작했을 때 그냥 듣기 편한 음악 내가 썼을 때 그리고 평양냉면처럼 슴슴하지만 오래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 보컬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작업할 때도 되게 이거 처음에 정국이랑 둘이서 낮에 코로나 때 할 게 없으니까 둘이서 와인 먹다가 갑자기 작업이나 하자 해가지고 내가 이 멜로디가 갑자기 흥얼흥얼해서 쓴 거를 정국이가 가이드를 떠줬었거든요. 뭐 되게 무차별적으로 가이드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성공개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차트 상위권에 있을 법한 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앨범이 쭉 들었을 때 되게 좋은 선택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틀어놓기 좋잖아요. 그냥 거슬리는 게 없는 음악이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장점이 많은 것보다 단점이 적은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거슬리는 게 없을 때가 저는 오히려 요즘같이 음악이 BGM이 되는 시대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 파트 2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아서 저는 좋아요. 자, 이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케이크 장식용인가요? 네, 장식용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거긴 하는데 제가 케이크를 잘 안 먹어요. 이제 사랑 파트 2 이제 사랑이라는 곡의 이제 파트 2죠. 제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라로 지어서 사람이든 사랑이든 듣는 사람이 이건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 사라로 나오면 그걸 내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게 뭔 제목이야?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뭐 더글로리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 한 명이 이사라 씨였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사람 박두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유 씨 샤라우트 아이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협업을 해가지고 외부 모니터로 돌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좀 좋았었어요. 이 곡도. 자, 다음 곡 그게야. 수많은 진실들과 수많은 거짓들 사이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거짓은 타임 성공한 본질의 사이 내 이득은 무엇일까 계속 그 세상의 개처럼 살 수는 없기에 눈을 뜬 채로 현실을 봐 정의의 밤들은 또 다른 종이 알잖아 세상엔 없거든 소리 팩트는 관심 없고 내 판이 아니면 죽여버리는 게 지금의 종이 샤워하고 흑뼈 백제 역시 명극 이거 이제 다큐멘터리 이거 작업 과정이 좀 나오긴 했었죠. 처음에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이제 내가 서른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한국 나이로 서른이 되기.
그래서 이제 서른이라는 키워드로 곡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김광석 선생님의 서른쯤에가 있으니까. 근데 서른쯤에 어떤 부분을 샘플링한지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프로젝트를 보면 좋을 텐데 초반에 보컬이 안 나오는 기타가 있어요. 그 기타를 다 일일이 잘라서 리버스를 시켜서 재배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자주 거진 다 제가 엄청 자주 쓰는 작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토대로 드럼을 찍고 베이스를 찍고 악기들을 추가하는 과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서른이라는 키워드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20살 됐을 때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서른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이 속에 화가 너무 많구나. 너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구나. 어떠한 진영에 갇혀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없이 너무 많이 싸우는구나라는 생각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진에서 썼어요. 진짜 이것도 그냥 쭉 나왔었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쓸 때 내가 공격하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쭉 풀어놓고 너도 나도 우리는 깨끗한가에 대한 이제 물음표를 던져주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곡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저도 좋아하지만 남준형 호소가 되게 좋아했어요. 이 비트가 되게 붐벨이 팍 나와주니까 엄청 들으면서 그 둘의 리액션은 디즈니라고 막 너무 좋은데요 형? 막 이런 타입이라서 되게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게 네, 되게 녹음할 때 좀 근데 이게 좀 디테일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어, 수많은 진실들과 수많은 거짓들 사이 전에 귀찮은 문제니 담은 채로 여기 파트의 1과 2가 달라요. 그러니까 귀찮은 문제 이 가사 나오지만 녹음 자체가 톤도 다르고 되게 디테일하게 한 거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 더 힘이 빠지는 뭐 그런 걸 이제 생각했는데 잘 모르다가 발음도 좀 뭉개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뭐 또 뭐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터루드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리버스 차핑의 그 기법이 잘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코드 감으시면 이게 어떻게 만들 사운드냐면 이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신스도 아니야. 이거는 스누즈에 있는 건반, 코드 건반을 가지고 와서 리버스해서 샵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다 앨범을 다 만들고 트랙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인터루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발렌티노 촬영하러 LA 갔을 때 그날 스케치를 해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스트링 편곡하고 뭐 기타 받고 드럼 추가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리버스하고 이렇게 붙이는 이 작법, 이 기법을 제가 평창에서 거기 있는 작곡가들한테 다 보여줘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합니다. 이거 영화 음악 제작할 거냐고. 이런 인스트루멘털 음악들을 지금 내가 발표한 거면 삼성 플립 두 개, 삼성 광고 음악 했고, 그 다음에 인트로도 요거 했고, 했는데 그냥 원래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가 뭐 어떻게 어떤 의도와 뭐 어떠한 뭐 분위기의 곡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영화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뒤로 갈수록 격정적이게 몰아치다가 스누즈가 되게 단순한, 피아노 되게 단순하거든요. C샵의 C에 되게 쉬워요. 그래서 몰아붙이고 난 다음에 되게 단조롭고 덤덤하게 랩을 뱉는 거를 원해가지고 몰아붙였죠. 뒤로 갈수록 스트링 막 들어오고. 그런 곡입니다. 미국에서 LA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같이 갔던 이제 매니저님이 계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뚝딱뚝딱해서 10분 만에 스케치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알 정도로 되게. 근데 그 리버스하고 붙이는 거는 정말 딱 듣자마자 이렇게 가능하게끔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타고난 좀 뭔가 센스 같은 게 필요해서, 아무튼 저는 그거를 초등학교 처음 음악 만들었을 때부터 해왔던 것들이라 척척척척 해서 악기 붙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스누즈. 나를 보며 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등 뒤엔 항상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라. 추락이 두렵다면 기꺼이 받아줄게. 그러니 나처럼 괴로워하지 마라. 꿈을 위해서 쭉 잠을 자는 그대 쉬어도 돼. 오늘만큼은 꿈조차도 꾸지 마라. 당신이 말없이 옅은 미소를 내게 띄워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여. 많이 힘들 수도 있어.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꽃길 같아 보였겠지만 사방이 저기 가시밭길이었단 걸 알고 시작하길. 스누즈. 사실 이번 앨범 중에 뭐가 가장 좋냐, 그럼 뭐 정말 그건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요만큼이라도 더 좋은 거 없어 하면 저는 이제 스누즈를 뽑을 수 있는데, 한 7번째, 8번째로 완성이, 아니다, 이게 9번째 완성이 됐었구나. 뭐 몇 인터뷰에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쓴 곡이요. 너무 이렇게 앨범에, 원래 제가 작년 11월에 목표를 두고 앨범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 데드라인을 처음으로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에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병원에 잠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죠. 그때 쓴 곡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막 사카모토 선생님 다큐멘터리 스토리 올리고 했을 때가 이걸 작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이싱크 올리고 했을 때가. 그때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벌써 되게 빨리 나왔어요. 쭉 나갔어요. 그냥 나 작업 못해. 나 그냥 조금만 건강 회복하고 올게 하고 있는 와중에 들어가서 죽 쓰고 나 녹음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나가서 녹음하러 갔어. 이게 뭐 애플 뮤직 라디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런 시리즈가 있어요. 제 노래 중에 So Far Away, 어땠을까, 스누즈, 결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루드 전에 완성이 된 곡이니까 이게 9번째죠.
이정이랑 또 중간에 막 스트링이랑 이런 것들 막 편곡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이는 이걸 가장 좋아하더라고. 하면서 되게 자기도 이게 편집을 하면서도 좀 많이 되게 슬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스누즈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소파로에 나왔던 가사가 나오죠. 근데 그때는 그 만개야 리였는데 이번에는 만개야 길로 바뀝니다. 저는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꿈들이 만개야 길 기원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곡입니다. 상고도 선생님이 참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덕분에 좋은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평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요런 그리고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 오늘 여기 현지 시간 아침입니다. 저 이거를 처음에 구상을 할 때 내가 어릴 적에 듣고 위로받았던 음악들의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죠. 타블로 형이 아침에 문자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눈 떠서 봤는데 스누드 캡처 사진에 나 이거 오늘 하루에만 한 100번 듣고 있는 듯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이 나서 일부 드럼 소스도 그렇고 막 에픽하이 3, 4집의 느낌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트렌디한가? 그렇다면 저는 트렌디한 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소스와 이러한 진행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곡끼리도 4분 30초나 돼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곡은 아니죠 차트에서. 근데 이러한 감성이 주는 또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갔죠. 재밌었어요. 이것도 작업하면서 되게 내가 후배 입장에 있었을 때 회사에 직속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더라면 나는 덜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 실제로 저 이제 막 어쨌든 제가 데뷔한 10년이 됐다 보니까 나의 어릴 적에 활동을 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안 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근데 물론 그때랑 환경이 많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더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가수들의 이제 환경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팬분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가수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 어, 이제 그걸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많은 우리 후배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괴로운 그 순간들, 힘든 그 순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고 들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제가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었냐면 세상에 쪽잠을 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꼭 비단 저 후배 그러니까 이 가수 가요계뿐만 아니라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정말 어떠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쪽잠을 자면서 지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그런 곡입니다. 비단 내 후배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서 그게 꼭
가요계 이야기는 아니니 들으시고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라이브 고스 온. 뭐 아시다시피 네, 방탄소년단 라이브 고스 온의 재버전입니다. 재버전인데 저는 이게 될 줄 알았었거든요. 좀 자신이 있었었는데 조금 더 약간 우리 그 현장 용어로 약간 버터 향이 나는 멜로디로 가게 됐어요. 이거는 조금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써야겠다. 진짜 이거는 엔딩 곡이다. 이거는 이 앨범의 엔딩 곡이다. 이거는 내가 쓴다 하면서 편곡을 하기 시작을 했고, 크레딧에 뭐 라이브 고스온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리믹스 형태로 이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분을 준 것이지, 사실 저랑 앞쪽에 그 어떠한 이유로 그거는 이제 원 멜로디가 있는 거니까 그 뒤쪽은 저랑 이정이가 다 만든 낚싯배에서 편곡했어요. 낚싯배에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뒤에 나오는 라인을 막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컬이 이제 뭐 시간을 흘러가고 때부터 보컬이 재녹음을 했었었는데 그 3년 전 라이브 고스 온 때 가이드했던 보컬이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불러버리니까 맛이 또 안 살더라고요. 이게 3년 전 목소리입니다, 이거. 되게 러프한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업 작곡가들한테 모니터에 돌렸을 때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왜 이거 타이틀 안 해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다 싱글 컷 했었으면 뭐 차트에 뭐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앨범의 유기성과 그리고 투어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을 설명해주면 그때서야 이제 이해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것도 벌스2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미 3년 전에 써놨었기 때문에 벌스2만 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10개 앨범 설명이 좀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목 관리를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좀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뮤직비디오 리액션 할 테니까 여러분도 사실 잠깐 쉬어가는 타임 조금만 기다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앨범을 작업을 하면서 정말 이 맞춰가지고 데드라인 맞춰서 하면서 작업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 특히 그래서 다 완성이 되고 프로모션 일정들을 짜고 투어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쭉 나갔기 때문에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아, 내가 재밌어야 되는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리고 저 방탄 앨범을 만들 때도 되게 엄청 약간 놀듯이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뭐 와인 마시다가 작업이나 할까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저도 막 가이드로 랩 써주고 막 그렇게 좀 작업을 해가지고 물론 이번 앨범도 작업 과정은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뭐 매번 괴롭지는 않았고 그냥 그렇게 음악을 만듭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냥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팀입니다. 야, 뭐 또 뭐 중간중간 뭐 앨범에 대한 곡에 대한 비하인드나 스토리가 생각나면 뭐 꼭 오늘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간이 된다면 뭐 가이드들과 비트의 초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뮤직비디오 봅시다. 뮤직비디오를 보기 앞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테시타 이후로 이 두 개의 곡이 이미 그때 완성이 한 절반 이상은 되어 있었고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 가이드 시나리오와 콘티를 짜놨었어요.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됐던 것 같아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감독님한테 3년 전에 이미 보내놨었고 원래 이 앨범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믹스테이프였죠. 이 믹스테이프 디데이라는 믹스테이프 3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투어를 끝내고 군복무를 시작했을 때 내기 위해서 다 제작을 해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썼던 걸 이제 찾아보려고 막 해서 예전에 쓰던 노트북도 막 찾아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독님이 디테일한 콘티들을 이제 짜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핵은 먼저 볼게요. 핵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꼭 들어가야 돼요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쓰는 것들. 근데 그때 당시로만 해도 이 배경과 이 캐릭터들에게 주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캐릭터의 뭐 간단하게 직업이라든지 이 캐릭터가 보여줘야 되는 색깔 같은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 두 명의 또 내가 나올 거고 참 이게 막 설명을 해석을 해버릴까봐 참 말을 못 드리겠지만 두 명의 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한 프레임 안에 둘이 잡히는 게 필요했고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촬영한 거지? 라는 반응이 나오게끔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둘의 헤어스타일도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로 나오는 친구의 머리는 원래 투블럭에 다 넘긴 거였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상.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태국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K-pop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거 어느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소인데가 너무 많아요. 한국의 로케라고 하는 그 촬영할 수 있는 로케가 정말 없습니다. 이제 웬만한 데서는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로케가 우리 회사 후배죠? 르세라핌이 가서 찍어버린 거죠. 제가 촬영을 날짜를 할 때쯤. 그래서 우리 어떡하냐, 우리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로케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찾지 못해서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뭐 특정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간 건 아니고요. 정말로 더 괜찮은 로케를 찾자 하면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죠. 그렇습니다. 7명, 무조건 7명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젓가락 뺏기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젓가락 왜 가져가는 거야? 요 씬 찍으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때 당시로 이제 30도가 넘었고 실내에는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이때 이 액션을 당일날 배워가지고 당일날 해야 되는데 약간 올라타면서 이건데 날은 덥지 그러니까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찍은 겁니다. 이 장발을 머리를 쭉 길렀던 이유가 사실 뮤직비디오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두 명이 나와야 되는데 두 명에 대한 대비가 분명해야 된다. 근데 둘 다 검은색 머리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은 기르고 한 명은 커트를 한 투블럭에 올백을 한 머리. 근데 투블럭에 올백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머리 그러니까 이 둘의 경계가 되게 모호했었으면 해가지고 대치타 때는 이제 금발이랑 흑발에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현대가 이렇게 이 대비가 너무 분명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모호했으면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그냥 흉터의 유무 정도로만 머리의 스타일의 차이와 흉터의 유무 정도로만 제가 글을 써놨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더 모호해졌지만 오히려 흉터가 좀 더 부각이 됐다. 아무튼 이거 찍으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엄청 더웠어요. 아유. 네, 이거 찍으면서도 피팅하면서도 이거 너무 멋부린 거 아닌가. 3피스 정장에 가죽 자켓? 이거 너무 멋부렸는데? 라는 의견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뭐 여기서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약간 뭐랄까 데뷔를 주려고 저렇게 한 거긴 하지만 조금 더 정장이긴 하지만 투 버튼에 좀 더 가벼운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 약간 어쨌든 선과 악이 구분이 없잖아요. 누가 악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잖아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야. 그래서 가죽 자켓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30도가 넘는 날씨에 가죽 자켓 3피스에
가죽 자켓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흉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문 흉터예요. 아문 흉터입니다. 이런 디테일 써놨었죠. 이제 메이크업 시장님한테 아문 흉터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대요. 아문 흉터에 주목을 하십시오. 저 뛰는 장면 한 왜 이렇게 많이 찍은지 모르겠네. 저렇게 짧게 나올 거면서 엄청 뛰어댕겼어요 그때. 제가 뛸 때 멋있게 잘 못 뛰어가지고 촬영 많이 했습니다. 아지트 씬.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감독님이 되게 이런 저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반항적인 모습을 디렉팅을 되게 잘해주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촬영이 딱 시작되면 모든 것들은 프리스타일로 진행되지만 상황들을 좀 주는데 충실히 뭔가 감독님과 나의 감성이 좀 맞는 거 아닐까. 그냥 되게 왜 장발을 했는지 알겠죠. 이게 이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이제 길렀던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찍었을 때도 감독님 이게 첫날 딱 찍고, 원래 감독님 찍으시면서 가편집을 하는데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첫날처럼 막 뛰어다니고 이런 씬들 다 찍고, 이제 그 둘째 날 저 액션을 하는 씬을 찍었는데 그때 갑자기 가편을 싹 보여주더라고요. 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잘 나올 것 같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찍고 소스가 진짜 너무 많아서 이틀 동안 진짜 거의 계속 찍기만 해가지고 소스가 많아서 감독님 소스를 덜어내는데 좀 힘들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요 씬 되게 좋아합니다. 살짝 이렇게 되게 쓸쓸하게 이렇게 돌아보는 요 장면은 저는 처음에 마스터된 거 보고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런 트랜지션 되는 요 전 장면, 요 장면도 좋았어. 이렇게 머리카락 가이로서 그냥 룸펜스 감독님이랑 이제 워낙 오래 했다 보니까 이제 척하면 척이에요 서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그래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 되게 좀 공을 들였는데 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프레임에 잡히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상황은 놓여 있지 않았어요. 제 글에는 둘이가 만나는 장면이 필요하다. 근데 요런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무언가들은 이제 감독님이 만드시는 거죠.
자유와 방종의 차이지만 모두 구분하니 이 노래는 지금 올라타봐 지금 복작되는 리듬 또 다른 리듬 이 노래 이거 촬영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 진짜. 드럼 통신 찍으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올라타봐 지금 복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리듬 이 노래는 지금 올라타봐 지금 복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리듬 이 노래는 지금 올라타봐 지금 복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리듬 이 노래는 지금 올라타봐 지금 복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마지막 그 먹기 직전에 쳐다보는 장면 감독님이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감독님이 옛날에 홍콩 영화 되게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런 엔딩을 좀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흉터의 유무와 그리고 이제 흉터의 아문 흉터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어째 공개는 데치타의 그 아미그달라 순으로 됐지만 이거에 대한 순서도 사실 제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 없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공개가 됐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 상상의 자유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의 자유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을 겁니다. 아무튼 해금은 처음에는 감독님이 약간 내가 이게 딱 써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던져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덜어내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통 음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드는데 감독님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액션 활극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감독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미팅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 가편집 쭉 나왔던 거가 회사로 가서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팀이 이제 수정을 하거나 컨펌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 볼게요. 어거스티 앨범 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완성도로만 따지면 사실 이번 디데이가 가장 좋지 않았나. 그러니까 D1 때는 정말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가 보여가지고 약간 좀 지금 들으면 좀 내가 그때 몇 년 전이야? 2016년이었으니까 7년 전에 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너무 그렇게 애 안 써도 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때는 막 약간 뭔가 이게 너무 막 나 잘해 나 보여줄래 약간 이런 게 가득했었어. 근데 그때 어거스트 D 트랙도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정말 잘하는 그 기법이거든요. 그 원곡 들어보시면 알겠 제임스 브라운 원곡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돼? 할 정도로 이제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도 좀 야 그거 잘 만들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완성도 측면에서는 D-Day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그 날 것의 패기는 D1이 좋았던 것 같고, 어차피 트릴로지다 보니까 그 중간을 D2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들, 7년간 성장해가는 과정들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셋 다 좋습니다. 자, 아미도 달라 미술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 좀. 그러니까 이것도 3년 전에 어느 정도의 이 스토리와 컨디를 짜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결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흉터를 만들어냈으니까 디지털 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중 이건 고중을 좀 따른 건데, 이 스쿠터 실제로 제가 20살 때 배달 때 당시에 탔던 모델입니다. 이거 지금 구하려 해서 못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왔는데 이제 이걸 타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스쿠터다 보니까 이게 막 핸들이 조종이 안 되더라고. 이때 예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누워있는 씬을 이제 해금 찍기 전에 찍고, 해금을 찍고 와서 머리 커트를 하고 저 스쿠터 타는 씬을 찍었는데, 되게 예뻤네. 몇 킬로였던 거야 저때 당시에? 메이크업도 되게 좀 창백하게 해서 그런가? 저때 얼굴 좋았네. 그래도 이제 뭐 사실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왼쪽으로 이제 사고가 났지만, 이 뭐 촬영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때 완벽한 고증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 눈동자가 접니다. 눈동자 저예요. 저거 제가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D-Day라는 앨범에 대해서 이게 총 관통하는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뮤직비디오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의 이제 이 고통과 저의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내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거더라고요. 해석을 좀 달리 했다면,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했었더라면 덜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좀 시각화 많이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시타의 흉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는 뭔가들을 좀 만들고 싶었었죠.
그래 참 별의별 일이 많았지 길가에 너무 심각해 거기 나오는 저 약통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민트 캔디입니다. 좀 많이 먹었어. 어쩌던 내 사고 소식 가슴에 조중에 걸려 언제나 남은 뒤에 가는 소식 최선의 선택들이 맞아섰길 그동안 모두 지나가 버렸길 그래서 이 수많은 31의 교복을 다시 입으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이 기어가는 연기 정말 힘들었어요. 다음날 무릎에 몸이 이만큼씩 다 들어있었어요. 저 때 머리 자르고 오니까 엄마가 되게 아쉬워했었어요. 자기는 장발이 좋았는데. 아, 저 살수차 너무 추웠어. 살수차는 왜 따뜻하지 않을까 항상.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도 달라. 저 항상 이 음악으로 치유받고 제작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로 이제 극복을 한 뒤에 여러분한테 들려드립니다. 아무튼 그냥 뭔가 이 한 앨범을 끝내면서 이 디데이라는 앨범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쭉 했었었는데 그 디데이에 나오는 가사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였고 현재는 현재였고 미래는 미래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라는 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나간 시간들, 지나온 나에 대한 용서가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괴로웠던 모든 저의 과거들, 뭐 항상 괴롭지만 않았지만 그런 이제 것들에 대한 저만의 용서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디데이. 그래서 앨범 제목이 디데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로소 되게 진짜 이 트릴로지의 이 완성이 딱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상황들을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을 내 속에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앨범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3년 전에 이 아미그달라를 썼을 때도 이 해석을 달리 하자라는 생각과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것들을 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 참 많은 어린 아이들이 아직 있구나. 불쑥 어떤 상황에서 그 아이가 나왔을 때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바라봄으로써 이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를 생각을 하면서 뮤직비디오에 여러 명의 저희가 나오는 거고
그런 사항들이 놓여지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작자로서 뭔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좀 뭐 좀 무거워지거나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의 작업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원래 인지 써놨던 글들과는 원래는 조금 더 해피엔딩에 가까웠었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거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타임라인을 설명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열린 결말로 아니 저 더 기어가서 문 열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잠깐 누워서 쉬었다가 열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잠겼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이것들에 대한 모든 해석과 정답들이 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디데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길게도 떠들었네요 제가. 아무튼 디데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당장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네요. 내일 기대 많이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제 콘서트에서는 처음 끝까지 뛰셔야 됩니다. 중간에 쉬시면 내가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콘서트는 물론 감상의 개념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콘서트에 대한 생각은 함께 즐기는 겁니다.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 가수 입장에서는 힘이 되고요. 정말 열심히 뛰고 춤춰주시면 가수한테는 정말 더 큰 힘이 됩니다. 놀 준비 되셨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디데이 발매 이제 기념 라이브였지만 제작기들 좀 설명을 했고요. 모르겠어요. 또 중간중간에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틈틈이 찾아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디데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거스트 티 그리고 슈가 민영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콘서트장에서 봅시다. 안녕.